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피곤함에 찌들어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안 그래도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에는 아내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보기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할 테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무섭고 힘듭니다. 제 아내는 저와 같은 30대로 저보다 4살 어린 연하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느끼는 거지만 외모도 굉장히 예쁜데다가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침대 위에서 정말 매력적인 여자예요. 연애할 때 서로 다투거나 서운한 게 있어서 싸우고 나면 한동안 서먹하다가도 잠자리 한 번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풀릴 정도로 침대 위에서는 정말 끝내주는 여자라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욕구가 강한 편이고 저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만났다 하면 무조건 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빠졌을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계속 원하게 되고 아내도 빼지 않고 항상 저에게 맞춰주면서 매번 저를 홍콩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정말 비행기 같은 여자예요. 탈 때마다 아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홍콩을 데려다 주니까 말입니다.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살면서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데 문제는 결혼을 하니까 퇴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되잖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해서 미치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욕구든 체력이든 점점 쇠약해지는데 결혼 1년차 신혼 때는 이런 게 마냥 좋기만 했죠. 퇴근하고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게 신혼 때는 다들 좋잖아요. 그때는 잠도 안 자고 하루에 몇 번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신혼의 맛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3년차가 넘어가니까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여자랑 해서 질려서 그런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단순히 저의 체력이 점점 바닥나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을 하고 퇴근해서 개인 시간을 좀 가지고 싶고 가끔씩은 게임도 하고 주말에 낚시도 하러 가고 싶은데 그럴 여유도 없고 무조건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 하는 의무감에 빠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힘든 편이라서 퇴근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와서는 몸이 나른해지니까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그렇게 누워있으면 피곤이 몰려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럴 때면 꼭 아내의 무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내는 또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 제 위에 올라와 신호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정말 매일 지치지도 않는지 자꾸만 부부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시작하게 되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자꾸만 조물딱거리면서 왜 이렇게 누워있냐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저를 압박합니다. 그렇게 또 여러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사랑이 식은 거냐며 상처를 받아 우울해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정말 불편해집니다. 회사에 가면 다들 저한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정도예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미친 듯이 내려오고 있고 결혼하기 전보다 살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변 동료들이 볼 때는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냐면서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가끔 부모님 뵈러 갈 때도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안 차려주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니까 솔직히 저보다는 힘들지 않잖아요. 아이도 없는데 체력이 저보다는 많이 남아돌겠죠. 근데 저는 가끔 야근을 할 때도 있고 한데 야근한 날도 어김없이 저를 잡아먹으러 달려듭니다. 콧소리를 섞어서 연신 오빠라고 부르며 오늘도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았냐며 자기가 싹 풀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체력적인 압박이 있는데 그냥 자자고 말해도 언제는 자기가 이렇게 해주는 게 하루 피곤을 다 날려준다고 좋아했으면서 왜 이렇게 변했냐고 따집니다. 저는 그럴 때면 과거에 제가 했던 말들을 후회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 그런다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뭘 하냐고 오히려 저도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아내는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말하며 저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가 쪽쪽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막상 사랑을 나누면 저도 기분이 좋긴 좋습니다.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사실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고 그 느낌도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순서대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잘하고 하다 보면 저도 정말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일 쉬지 않고 몇 번씩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퇴근을 늦게 하려고 다른 사람 업무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야근을 하고 아내가 잠들었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안 자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기다리다가 잠들면 저는 조용히 서재방 가서 일하다가 잠든 척 연기를 하고 아침에 아내가 방으로 와서 깨우면 그때서야 깜빡 잠이 든 척 연기를 하며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저를 잡아먹을 게 뻔하니까요. 게다가 저는 원래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먼저 우리 회식 안 하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해 약속을 잡아서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취해서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든 대꾸할 정신도 없이 잠들어 버리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제가 취해서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아내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더군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데도 이게 잘 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술 냄새가 나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나 뭐라나 정신없어서 허우적거리는 제 모습을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쾌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아내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바쁜데 괜히 술 마시고 야근하면서 내 몸 망치느니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자 싶었습니다. 어떻게 술을 써도 아내는 항상 저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저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절대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랑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저번에 선물 받은 와인을 마시자고 하면서 기니 할 얘기도 있고 받은 와인들 맛이나 좀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꺼내온 와인을 한 모금 하면서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보를 정말 사랑하지만 매일 우리 뜨거운 밤을 보내는 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살도 정말 많이 빠졌고 요즘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 몸에서 영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또 자기가 할 말만 하면서 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랑 하는 게 그저 힘들기만 했냐고 저도 좋지 않았냐고 따지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게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것이고 나도 나이 먹어가면서 예전 체력도 아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매일 하니까 뭔가 미적지근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좀 뜸하게 하면서 분위기 제대로 잡아서 하면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대충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하나도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너무 충격이라고 오빠는 나랑 하면서 별로 안 좋았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말하냐고 지금까지 자기만 좋아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기분 나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고 예전에는 항상 자기한테 먼저 달려들어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좋아져서 조금만 횟수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말했더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면서 자기는 먼저 들어가서 자겠다고 말하더군요. 아내는 완전 심하게 삐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아내에게는 미안하기는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가 쪽쪽 빨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잠깐 삐지고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는 아내한테 볼 뽀뽀를 해주며 출근하고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까지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출근을 했어요.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 올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은 해야죠.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귤을 잔뜩 사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양쪽 손에 가득 사온 귤을 건네며 자기가 좋아하는 귤 좀 사왔다고 말하니까 아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너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귤이 먹고 싶었는데 고맙다면서 아내는 아침과는 다르게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저는 기분이 좀 풀린 아내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해서 건강식을 준비했다면서 오빠 요즘에 체력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가만히 놔두면 병이라도 걸릴 것 같다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싹싹 비웠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아내는 저에게 영양제도 챙겨주면서 오빠, 이런 영양제도 잘 안 챙겨 먹지?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고 이제 이런 거 잘 챙겨 먹을 나이가 된 것 같아 라고 꼭 챙겨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던 것도 되게 해준다고 엄청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식부터 시작해서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까지 이것저것 정말 많이도 사더군요. 마음속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건강을 잘 챙겨서 아내와 사랑을 나누면 좋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제 체력 문제라 생각하고 영양제를 먹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또 기가 쏙 빨렸습니다. 아내는 너무 좋다면서 바로 이 맛이라면서 제 위에서 마돈나가 춤을 추듯이 움직여댔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잃고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약효가 있기는 한 건지 피곤하거나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단단함도 나쁘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상쾌하게 일을 끝마치고 저녁을 먹었고 아내는 저한테 또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고 말하며 알약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재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만화책에서나 보던 간호사 옷을 입은 아내가 저를 환자라고 부르며 서재로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걸어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제 아내는 왜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또 저를 어떻게 범하려는 악마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빠가 매일 똑같이 해서 지루해하는 것 같길래 특별히 준비했다면서 오늘은 우리 환자분을 위해서 특별히 간호를 좀 해줘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간호사들 실제로 이런 옷 안 입는다고 말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지금부터 저를 치료해 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가만히 있는 게 저를 치료해 주는 건데 제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또 치료하겠다면서 저를 험악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영양제라는 알약을 먹은 이후에 이상하게 저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불끈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하면서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우리 환자분 너무 성격이 급하다면서 자기가 천천히 치료해주겠다며 저를 또 한 번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아내랑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출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그날은 일본에서나 입는 기모노를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하지메 마시떼 라고 인사를 건네는 아내를 보고 웃겨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리 그래도 일본인이 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일본 동영상도 안 보고 컸냐고 이런 로망이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렇게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뜨거운 밤을 보냈고 아내는 저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이상한 일본 말을 쓰더군요. 그 다음 날에는 승무원 옷을 입고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스타킹만 신고 있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사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은 복장을 준비해서 매일을 새롭게 해주더라고요. 참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제 명대로 못 살겠다 싶어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지금처럼 관계를 자주 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하느라 지쳐서 관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이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로 구슬려 아이를 갖자고 얘기했어요. 제 아내는 아직 오빠랑 둘이 알콩달콩 지내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신혼생활도 즐길 만큼 즐겼고 아이 태어나면 또 다른 가정의 행복이 생긴다면서 설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고생도 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내도 설득됐고 아이를 갖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열심히 날짜 계산을 하며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빠르게 임신 성공해서 예쁜 아이를 낳아 육아에만 전념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제가 다시 아내를 간절히 원하면서 달려들 날도 있지 않을까요?